대법원 2025년 1월 23일 선고 2019-204876 판결 사건명 임금 1.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과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소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1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과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과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통상임금은 실근로와 구별되는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 개념이므로 계속적인 소정근로의 제공이 전제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다. 퇴직은 정년의 도래, 사망, 해고 등과 함께 근로관계를 종료시켜 실근로의 제공을 방해하는 장애 사유일 뿐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와는 개념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과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2. 노사가 어떤 임금의 내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한 경우 그 조건의 효력, 원칙적 유효 사용자와 근로자는 임금 구조와 체계, 개별 임금 항목의 유형과 내용, 임금 총액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임금에 관한 조건도 자유롭게 부과할 수 있다. 그 조건은 강행 규정에 위반되거나 탈법 행위에 해당하는 등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 노사가 어떤 임금의 내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임금이 지급되기 위한 기준 내지 임금의 지급 대상을 정하는 것이지 이미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기하게 하거나 박탈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 합의의 효력.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 및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임금 항목별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을 개별적으로 취사 선택하여 법정 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극.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 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 조건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위 각 규정의 문헌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그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 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법정수당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한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이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법정수당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불리한 면이 있는가 하면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 임금을 법정수당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고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후자가 전자에 미달하면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임금 항목별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을 개별적으로 취사 선택하여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어떤 임금에 일정 근무 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과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소극 및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어떤 임금에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과되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조건이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 즉 소정 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인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이 부과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설령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가 소정 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가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그 임금이 소정 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 한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관계없이 소정 근로의 가치를 반영하여 정한 기준 임금이기 때문이다. 반면 소정 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소정 근로를 넘는 추가 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 5.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이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인지 여부, 적극 및 시급제 또는 1급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포함하여 새로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액과 이미 지급받은 주휴수당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이는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새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근로기준법 2018년 3월 20일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주휴수당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수당으로서 근로자가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봄이 타당하다. 시급제 또는 1급제 근로자가 기본 시급 또는 기본 1급 외에 매월 지급받는 고정수당 중에는 근로계약, 단체 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구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법정수당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시급제 또는 1급제 근로자로서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포함하여 새로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액과 이미 지급받은 주휴수당액의 차익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주휴수당의 중복 청구라고 할 수 없다. 이는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새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25년 1월 23일 선고 2023-300-436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반환 등 1. 구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의 의미.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 구저작권법 2016년 3월 22일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 구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의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 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가 구저작권법 시행령 2016년 9월 21일 대통령령 제27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연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위 규정은 당의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비영리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어 비록 공중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해 문화적 혜택을 향수하도록 할 공공의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자칫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자유 이용이 허용되는 조건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에 관하여 아무런 보상 없이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제한하는 취지의 바탕에는 음반의 재생에 의한 공연으로 그 음반이 시중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짐으로써 당의 음반의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음반 제작자는 물론 음반의 복제, 배포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당의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권능을 가지는 저작권자 또한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도 고려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구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이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2. 구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 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된 음반의 음이 고정된 때 및 이는 음반의 복제로 음이 고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시중에 판매할 목적 없이 단지 음반을 재생하여 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음을 고정한 경우 그 음반을 위 조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어떠한 음반이 구저작권법 2016년 3월 22일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 구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는 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된 음반을 대상으로 그 음반의 음이 고정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음반의 복제로 음이 고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시중에 판매할 목적 없이 단지 음반을 재생하여 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음을 고정하였다면 그 음반은 구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이라고 볼 수 없다. 3. 음악 저작권 신탁 관리업자인 갑사단 법인이 매장 음악 서비스 제공 업체인 을 주식회사 등과
자신이 신탁 관리하는 음악 저작물을 을 회사 등이 웹캐스팅 방식으로 매장 음악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을 회사 등은 병 주식회사와 자신들이 음원 권리자와의 계약을 통해 보유한 음원을 병 회사 또는 병 회사의 가맹점 사업자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매장에 매장 음악 서비스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음원 공급 업체로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디지털 음원 파일과 동일한 음원 파일을 공급받아 서버에 저장하고, 병 회사 등 매장의 재생 장치에서만 재생될 수 있도록 암호화 등의 조치를 한 후 이를 선곡, 배열하여 채널을 편성하고, 그 채널의 음원 파일을 웹캐스팅 방식으로 병 회사 등 매장의 매장 음악 서비스 관련 시스템에 제공하여 병 회사 등이 제공받은 음원 파일을 매장의 재생 장치를 통해 배경음악으로 재생하자, 갑 법인이 병 회사를 상대로 공연료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병 회사 등이 제공받아 매장에서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한 음반은 을 회사 등이 음원 공급 업체로부터 취득한 음원 파일을 자신의 서버 저장 장치에 컴퓨터 파일 형식으로 고정한 음원 파일이고, 이는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매장 배경음악으로 재생하여 공연하려는 자에게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할 목적, 즉 매장 음악 서비스를 위한 목적으로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복제한 것이어서 구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병 회사 등이 위 음원 파일을 매장에서 재생하는 행위는 갑 법인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1월 23일 선고 2024타 243172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1. 계약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이러한 법리는 계약서가 복수의 언어분으로 작성되거나 하나의 계약서에 복수의 언어가 사용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헌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의 문헌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계약서가 복수의 언어본으로 작성되거나 하나의 계약서에 복수의 언어가 사용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사용된 언어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어느 한쪽을 따르기로 일치한 때에는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위에서 본 계약 해석 방법에 따라 그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 2.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이른바 전속적 중재 합의가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당사자들이 계약서의 중재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둔 사정은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추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중재 조항에 중재기관, 준거법이나 중재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중재 합의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한정 적극. 중재 조항에 다소간의 흠결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유효한 중재 합의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중재법이 적용되는 중재 합의는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 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중재법 제3조 제2호 중재 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 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을 때에는 그 중재 합의가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9조 여기에서 중재법상 위 항변의 근거가 되는 중재 합의는 대상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이른바 전속적 중재 합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속적 중재 합의가 성립하였는지는 당해 중재 조항의 내용, 당사자가 중재 조항을 두게 된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당사자들이 계약서에 중재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둔 사정은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추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한편 중재 조항의 해석을 통해 장래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합의가 인정되는 한 비록 그 중재 조항에 중재기관, 준거법이나 중재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중재 합의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중재 조항의 일부 문헌이 모호하고 상충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중재기관이나 중재인을 지정하는 등 중재 조항에 다소간의 흠결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유효한 중재 합의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25년 1월 23일 선고 2024다 277-885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 1. 사유지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또는 도로 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거나 그러한 사용 상태를 용인함으로써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이 이를 무상으로 통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의 점유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토지 인도 청구 등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지는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 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하거나 그 사용을 용인하게 된 경위와 그 규모, 토지 제공 당시 소유자의 의사, 토지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와 정도, 해당 토지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소유자가 보인 행태의 모순 정도 및 이로 인한 일반 공중의 신뢰 내지 편익 침해 정도, 소유자가 행사하는 권리의 내용이나 행사 방식 및 권리 보호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에 비교 형량을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갑 주식회사 등이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로 부지에 기부 체납 확액을 하여 실시 계획 인가의 부관으로 기부 체납이 붙었고 그 후 을 지방자치단체가 위 부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위 사업은 시행을 마치지 못한 채로 시행기간이 만료되어 무산되었고 갑 회사 등이 파산 선고를 받은 후 위 부지의 특별 승계인인 병 주식회사가 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 부지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재반 사정에 비추어 종전 소유자인 갑 회사 등이 위 부지에 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